수학에서의 함수가 아니라 엑셀에서는 펑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쓰는 방법에서 sum이라는 함수, 그쵸? 그리고 average, average, average라는 함수,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맨 앞에 equal을 반드시 붙여주시고, 자, 그 뒤에다가 괄호를 열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값이 구해진다. 자, 이거 외에도 sum과 average 함수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종류가 몇 개 더 있어요. count, count라는 함수. 자, count 함수 중에서도 똑같이 count인데 뒤에 a가 붙은 함수, count a 함수, counter 함수다 이렇게 하고요. count 다음에 blank, blank. 자,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함수. 자, 이것도 역시나 쓰는 방법은 equal 붙어서 뒷부분에다가 인수를 그대로 넣어주면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합계. 자, 얘는 평균. 얘는 그쵸. 개수. 얘도 개수. 얘도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따 실습에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그럼 얘는 블랭크니까 뭐겠어요? 그쵸? 비어있는 셀의 개수. 비어있는 셀의 개수다. 얘네 두 개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적어볼까요? 자, max. 그리고 min. 뭔지 아시겠죠? max는 맥시멈을 줄여서 최대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역시 인수 입력하면 되고요. 미니멈의 약자를 따서 min,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다. 강의 시작하자마자 인사도 없이 스님이 함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적어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또 영어와 담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적혀있는 게 영어니까 한번 좌절을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수학에 담쌓으신 분들이 수학의 함수다 그러니까 또 좌절을 하십니다. 절대 그 생각 자체를 깨야 됩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명령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어 우리한테 느껴지는 아주 쉬운 단어일 뿐이에요. 합계, 평균, 개수 구하는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기능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괄호 안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수를, 여기서 말하는 인수는 그냥 범위, 그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만 하면 쉽게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띄워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자, 엑셀 초기 화면에서 제가 예제 데이터를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도 하다가 데이터 입력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입력할 때 선생님 저거 어떻게 입력하지? 이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성적표 작업하겠어요. 성적표. 이번에는 앞에 연번이라고 넣어볼까요? 연번. 그러니까 성적표면 혹시나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아이들 또는 전교생들의 성적표를 이렇게 쭉 뽑으려고 그러면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한 반에 보통 20명 내지 30명 정도 한다면 이거 자체가 20, 30명이 될 거죠. 전교생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그죠? 나중에 시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엑셀을 하면 맨 아래쪽에 보면 시트라고 있어요. 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일 철할 때 이렇게 견출지 붙여서 첫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 구분하잖아요. 엑셀도 첫 번째 시트,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시트 하나 더 추가하면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시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내가 1학년 주임 선생님이다. 그러면 1학년 전체 성적을 내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화면에다가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전체 성적을 다 입력하기는 힘드니까 각 반별로 선생님한테 성적표 엑셀로 만들어서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성적표를 다 받아서 주임 선생님은 시트별로 반을 다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 나중에 시트끼리도 막 연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고급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연번 입력했습니다. 출석 번호. 그 다음에 성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 그 다음에 평균. 자, 그 다음에 총점 평균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과목별 최대 점수라는 거 만들어 보고요. 과목별 최소 점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학생별로. 자, 그 다음에 연번은 우리 반 학생이 뭐 한 5명 있다라고 하고, 자, 1이라고 입력하고,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 할 때, 그냥 드래그 하면 1밖에 안 나오니까 오른쪽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자동으로 연번이 만들어지겠죠.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으면 그냥 입력하는 그 속도나 드래그 채우기 하는 속도나 뭐 비슷하겠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20명, 30명이면 이렇게 하셔야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버릇을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자, 점수를 이렇게 성명부터 점수까지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스타 이름이 그나마 레전드급에 있는 뭐 요즘 신예들 말고 그나마 레전드급에 있는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자, 자, 점수도 입력하겠습니다. 80, 90, 50, 80, 70, 60, 80, 100, 80, 90, 60, 50. 혹시 제 눈을 보고 계시나요? 저는 키보드만 보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점, 이제 뭐 잘할 수 있죠. 좀 확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켜서. 될 수 있으면, 자, 될 수 있으면 직접 타이핑하는 버릇을 훈련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기 수식 메뉴로 가서 자동 합계 할래요?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직접 이거 나중에 어려운 함수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직접 타이핑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과목 블럭 지정을 해서 괄호 닫고 엔터. 자, 평균도 바로 는 하고 AVERAGE 이렇게 쓰다 보면 자동으로 함수 마법사 이 기능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면 얘 클릭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영어 다 하나하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타이핑하는 게 더 괜찮습니다. 타이핑 속도 연습도 하고요. 자, 에버리지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 과목에 대한 평균.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총점을 구해놓고요. 에버리지 구할 때 블럭 지정을 여기까지 잡는 분 계세요. 그렇죠? 총점을 포함한 평균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과목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평균이 계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를 구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함수 쓰는 방법은 sum 함수 쓰고 난 다음에 괄호 열고 인수를 입력하면 된다. 자, 인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겠죠. 자, 최대 점수, 최대값 구하는 함수 뭐였어요? max, max, 괄호 열고 인수, 구하고자 하는 범위. 최소 점수 역시나 min, 괄호 열고 구하고자 하는 범위 인수.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돼요. 반드시 이꼴 붙여야 됩니다. 이꼴 맨 앞에. 엑셀에서 이꼴 없이는 컴퓨터가 엑셀이 너 뭐 하라는 건데 데이터 입력하라는 거냐 아니면 뭐 계산하라는 거냐 그걸 반드시 컴퓨터한테 엑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계산할 거야 하고 는을 붙여주십니다. 자, 최대 점수 하는 방법 똑같아요. 함수명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는, max, max, 괄호 열고 이렇게 세 과목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얼마 나옵니까? 80. 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8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 점수, 미니멈의 약자 min, 괄호 열고 세 과목에 대한 점수를 블럭 지정해서 괄호 닫고 엔터. 그렇죠? 세 과목의 최소 점수 60점이 나타납니다. 자, 나머지는 너무 쉽죠? 채우기 핸들 하겠습니다. 까만 십자가에서 밑으로 드래그. 자, 평균도 자, 밑으로 드래그. 최대 점수도 밑으로 드래그. 최소 점수도 밑으로 드래그. 자, 채우기 핸들. 네, 좋아요. 그죠?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성공한 겁니다. 자,
max와 sum, average, max, n까지는 너무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count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합시다. count 함수는 숫자의 셀을 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인원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 반의 인원수라고 일단 여기 입력할까요? 인원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냐면 5명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5명.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5명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프린트 해서 제출하면 제가 함수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니까 뭐 교장선생님 보기에는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한 명이 전학을 오거나 전학을 가면 데이터가 빠져버리면 그 인원수가 자동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함수를 쓰는 거죠. 여기서 는하고 count count 가로 열고, 자, 여기 있는 성명의 5명을 블록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5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count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뭐다? 그쵸.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입니다. count라는 함수가 하는 기능은, count 펑션의 기능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는 구할 수가 없죠. 범위를 바꿔볼게요. 옆에 있는 범위로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옆에 있는 범위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숫자가 5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만약에 인원수를 계산할 때 count 함수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범위를 잡아야 할지를 반드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번 잡아도 되죠. 뭐 이거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구할 거니까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이나 수학 영역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숫자니까. 근데 과연 이런 경우가 혹시 없을까요? 종종? 박찬호가 국어 시간에 선발투수라서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입력이 안 되고 결시가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결시가. 그럼 어때요? 인원수는 박찬호 포함해서 5명인데 얘가 결시했다고 해서 인원수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평균, 총점, 평균, 최대점수, 최저점수는 자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여기에 숫자가 없으니까. 결시가 나온 거니까.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엑셀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로서, 업무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변동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변동이 있지 않을 만한 범위가 어느 거겠어요? 연번이죠, 연번. 연번은 뭐 없어질 리가 없겠죠. 뭐 연번이 1, 2, 3, 4, 5로 가다가 6, 7, 8, 9, 10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그 연번이 빠질 수는 없어요. 박찬호의 연번은 없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는 이 범위보다는 이 범위를 추천한다. 이거는 엑셀 공부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위한 업무의 상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연번으로 잡지도 않고 성명으로 꼭 굳이 성명으로 잡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함수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자, 인원수라고 하고 이번에는 는하고 counta라는 함수를 쓸게요. count 함수. count a 함수. 자, 얘를 범위를 이렇게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count라는 함수, 얘는 여기는 우리가 뭘 썼어요? 여기는 count라는 함수 쓴 거고요. 여기는 뭘 썼어요? counta라는 함수를 쓴 거예요. 그죠? count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 숫자 셀 개수. count 함수는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수가 아니라 비어있지 않은 셀 개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은 좀 길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처음 강의 초기 화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렸죠. 뭐 count blank,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countBlank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면 얘는 뭐다? 비어있는 셀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비어있는 셀의 수. 그러면 비어있는 셀 수는 어떤 식의 어떨 때 쓰일까요? 이럴 때 쓰이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시고 얘는 점수 입력이 아직 안 됐어요. 얘네 둘이는. 그러면 여기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니까 점수 미입력자 수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countBlank 카운트 블랭크 해서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드래그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그죠? 여기는 결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어있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셀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니까 일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A 함수와 카운트 블랭크 함수 세 개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카운트 함수가 쓰여야 될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카운트 A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카운트 블랭크를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메모하면서 이거는 뭐 비어있는 셀이야 비어있지 않는 셀이라 메모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되면 까먹어요. 모레 되면 까먹고 그 다음날도 꼭 까먹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까먹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업무에서 막 처리하다가 옛날에 그쵸? 옛날에 뭔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러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면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하죠. 그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내게 됩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자, 재밌지 않습니까? 엑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엑셀 정말 재밌어요.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max, min, 그리고 count, count A, count blank에서 5개, 지난 시간에 배웠던 sum과 average와 합해서 5개 함수를 공부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 함수 한 7개는 알고 있다. 함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자랑할 때는 함수라고 말하세요. 근데 엑셀의 함수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뭐 앞으로 우리가 함수 이제 한 7개 정도 알았으니까 엑셀 좀 쓴다라고 이제 조금씩 말을 하면서 이제 결과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예쁜 그죠? 예쁜 그 서식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예쁜 서식.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나는 항상 프린트해서 부장님한테 들고 가면 이 문서가 이게 뭐 계산은 잘했는데 계산은 뭐 계산기로 두드렸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잘했는데 문서가 이게 앞뒤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고 그런 것 같아. 그나마 좀 예쁘게 만들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